오늘 한 5가지 정도를 안내해 드렸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 보시면서 좀 문제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인 거겠죠. 안녕하세요. 넌지시 알려드리는 친절한 채널의 박우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부분은 발로란트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할 때 Alt 탭을 눌러서 화면 전환을 하는 순간 게임이 꺼지는 경우에 대한 약간의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제 발로란트 안내 영상에 질문해 주신 분이 있으셨어요. 발로란트 게임은 잘 구동이 되는데 Alt 탭을 눌러서 화면 전환을 하려고 하면 충돌 메시지가 나오면서 게임이 꺼진다.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할 때도 Alt 탭을 누르면 게임이 꺼진다. 그래서 재접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게 Alt 탭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당연히 연관이 있죠. 보통 이런 게임들, 발로란트나 리그 오브 레전드나 아니면 여타 다른 게임들은 게임이 처음 설치돼서 기본 설정 상태에서는 게임이 켜질 때 전체 화면 모드라는 것으로 켜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즈는 이렇게 인터넷 브라우저나 텍스트 뷰어나 이런 것들이 창같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켜져 있고 겹쳐 있을 수 있는데 전체 화면 모드로 화면이 켜진다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모니터 외에 별도의 가상 모니터를 만들어서 가상 모니터 전체에다가 화면을 표시해서 게임을 하도록 만드는 것과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가상 모니터에서 게임이 진행이 되다가 Alt 탭을 눌러서 윈도우즈 전에 사용했던 화면으로 전환하려고 하니까 영상을 표시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충돌이 나거나 오류가 나거나 해서 게임이 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진행해 볼 방법은 전체 화면 모드 표시해주는 방식을 약간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란트나 리그 오브 레전드의 실행 파일의 옵션을 좀 변경을 해줄 건데요. 발로란트의 실행 파일은 한번 찾아가 보죠. 발로란트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에 보면 설치 파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이 드라이브에 리그 오브 아니죠. 라이엇 게임이네요. 라이엇 게임즈 그리고 발로란트 라이브 슈터 게임 그리고 바이너리 윈64 여기 들어가면은 발로란트 윈64 shipping.exe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단 탭 중에 호환성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체 화면 최적화 사용 중지 얘를 진행할 겁니다. 이 전체 화면 최적화라는 것이 윈도우즈 10, 윈도우즈 11 나오면서 조금 전체 화면 모드에서 Alt 탭으로 화면 전환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해지도록 만들어 놓은 이 신기술인데 이 신기술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사용 중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를 체크하고 적용 그리고 확인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도 적용을 할 텐데요. 리그 오브 레전드도 라이엇 게임즈 폴더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리그 오브 레전드, 라이엇 게임즈, 리그 오브 레전드 폴더. 그래서 여기서 게임 폴더에 들어있네요. 게임 폴더 들어가 보면은 리그 오브 레전드.exe 파일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창이 나오면 호환성 탭으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전체 화면 최적화 사용 중지, 적용, 확인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지 않고 그냥 실행해 보셔도 이 옵션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보고 게임을 한번 켜서 Alt 탭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컴퓨터를 껐다 켜시고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게임을 켜서 Alt 탭을 해보면서 게임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설정해 볼 수 있는 사항,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꺼진다면은 혹시 디스코드나 아니면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나 아니면 MSI 애프터버너나 이런 별도의 게임 보조 프로그램들 사용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오버레이라고 하는 기능을 좀 꺼보시는 것이 이 게임이 꺼지는데 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스코드를 한번 켜보죠.
디스코드 같은 게임 보조 프로그램의 게임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게임 오버레이 같이 오버레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오버레이는 쉽게 얘기해서 전체 화면 모드로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게임 화면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디스코드나 MSI 애프터버너 같은 게임의 안내, 글자들, 그런 것들이 게임 화면 위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화면 위에다가 영상을 표시하려고 하니까 게임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버레이 기능, 이렇게 디스코드의 오버레이 기능을 이렇게 다 끄는 거죠. 디스코드 뿐만이 아니라 MSI 애프터버너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들, 게임 보조 프로그램들, 게임을 진행할 때 그 위에 표시되는 보조 프로그램들 알림이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의 오버레이 기능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 충돌을 좀 줄여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버레이 기능을 꺼보는 것. 그리고 또 지포스 그래픽카드 사용 중이시면은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으실 거거든요.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는 화면 캡처나 뭐 이런 방송의 보조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시면 삭제하시는 것이 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엠밋 기능 등에서 엔비디아로 검색을 해보시면 지포스 익스피리언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클릭해서 제거해 주시면 돼요. 저는 제거를 해서 지금 안 보이네요. 지포스 익스피리언스 지우시고 컴퓨터 한번 껐다 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버레이까지 정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은 이제 화면 표시 방식을 바꿔볼 거예요. 게임이 처음에 설치돼서 구동될 때 전체 화면 모드로 동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화면 모드 말고 이렇게 뭐 인터넷 브라우저나 탐색기가 켜지듯이 게임도 이렇게 창 모드로 켜보는 겁니다. 발로란트 예를 들어보죠. 발로란트 이렇게 켜졌을 때 발로란트 설정으로 들어가서 화면 설정 보면은 표시 형식의 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은 전체 화면 모드예요. 전체 화면 모드고, 전체 화면 창 모드, 그리고 창 모드가 있는데, 전체 창 모드는 이렇게 윈도우즈 다른 창들처럼 윈도우즈 창으로 보이게는 하는데 화면에 꽉 차게 보이게 하는 것이 전체 창 모드고, 창 모드는 그냥 이 정해놓은 해상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놓은 그런 기능인데요. 되도록이면 전체 화면 창 모드로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세요. 전체 화면 모드랑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프레임 레이트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화면 창 모드로 선택하시고 설정 닫기 누르면 설정 변경 안 돼요. 전체 화면 창 모드로 바꾼 다음에 무조건 밑에 있는 적용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적용을 누르셔서 이렇게 바뀐 게 확인이 되시면 설정 닫기 누르시고 게임을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은 저는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다시 창 모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창 모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고 확인까지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창 모드로 변경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화면 표시 방식이 다른 화면에 별도로 표시되는 방식에서 바뀌면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가 화면 전환을 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전환에 필요한 오동작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 모드로 바꿔보시면 이걸로 해서 해결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된다 하면은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한번 바꿔볼 텐데,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그냥 최신 버전으로 바꿔보는 방법도 있고, 예전 버전 중에서 내 그래픽카드하고 맞는 버전으로 바꿔보는 것도 있는데,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들을 싹 지우고 재설치해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DDU라고 하는 방식을 진행해보는 건데, 지금 이 발로란트 그래픽카드 업데이트를 해도 계속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 영상에 그 DDU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영상의 16분 50초 정도부터 DDU를 사용해서 드라이버를 재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대로 한번 안내를 받아보시고 진행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영상의 해당 부분 링크는 제가 설명 부분에 다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나중에 더보기 부분으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DDU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좀 이상이 있다 하면은 한 가지 더 좀 진행해 볼 수 있는 방식이 뭐냐 하면, 혹시 모니터를 여러 개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모니터의 그 주사율하고 해상도를 좀 통일해 보는 거예요.
저도 모니터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1번 모니터하고 2번 모니터가 있는데, 주사율이라고 하는 거는 1초에 이 화면을 몇 번 표시를 해줄 것이냐, 그거거든요. 1초에 몇 번 표시를 해줄 것이냐. 요새 뭐 144Hz, 뭐 240Hz, 얘네가 주사율이에요. 1초에 144번 표시를 해준다. 240번 표시를 해준다.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모니터하고 2번 모니터하고 주사율이 다르면은 그래픽카드가 1번 모니터에 표시해주는 주사율, 2번 모니터에 표시해주는 주사율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많이 해야 되고 연산 오류가 날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최대한 얘네를 동일하게 해주는 거예요. 주사율을. 모니터를 선택한 다음에 고급 디스플레이 설정 들어가서 새로 고친 빈도, 얘가 주사율이거든요. 얘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를 60으로 했으면 다른 것도 60으로. 지금 저는 두 개의 모니터 이렇게 있죠. 지금 24S 모니터는 60Hz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번 모니터를 60Hz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동일하게 새로 고친 빈도를 바꿔주시거나 해상도 부분도 뭐 동일하게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모니터의 기본 해상도가 있거든요. 가로에 점이 1920개, 세로로 1080개 이렇게 해서 1920, 1080 이런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1080, 1920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에 맞는 해상도로 변경을 해보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주 모니터 하나만 놔두고 다른 모니터를 한번 빼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빼보고 Alt-탭 등 테스트 해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한다면은 그래픽카드가 이 두 개의 화면을 표시해 주는데 뭔가 좀 무리가 있거나 하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래픽카드의 모니터 연결 슬롯을 한번 바꿔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픽카드의 그 모니터 연결 단자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뭐 DP 포트가 3개 있고 HDMI가 하나 있고 뭐 DVI가 하나 있는 등의 여러 개의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트를 한번 바꿔보는 방법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1번, 2번 포트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1번, 3번이나 아니면은 변경 젠더를 이용해서 1번 HDMI 아니면은 뭐 2번 DVI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트를 바꿔가 보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니터를 하나만 연결했는데 정상 동작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안내해드린 방법대로 오늘 한 5가지 정도를 안내해드렸죠. 처음에 실행 파일에서 전체 화면 최적화 사용 안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버레이 꺼보기, 세 번째로는 전체 화면 모드를 전체 창 모드로 바꿔보는 거, 그리고 DDU로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를 싹 정리하고 새로 설치해보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사율하고 해상도 아니면 모니터 구성 변경 해보는 방법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보시면서 좀 문제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인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잘 해결되시기를 제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 채널이 좋은 정보가 참 많은데 구독자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나 아니면은 조회수나 그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채널 유지가 굉장히 어려워요. 채널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슈퍼땡스로 차 한 잔 가격이나 밥 한 끼 가격이나 후원을 해주시면 채널 유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이 생기거나 질문하실 부분이 생기셨을 때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채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안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넌지시 알려드리는 친절한 채널의 박우영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